자, 그럼 본문 좀 해봅시다. 잘 잤어? 야, 씨벌개도 또 아니냐? 승민이 손 많이 가는 것 같아. 응? 정신 차려, 승민아. 정신 차려. 자, 합시다. 자, 하연의 표현. 자, 어떻게 느끼시나요? 하는 것이, 자, 너가 갖고 있지 않을 때 스마트폰을 당신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구조랑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그냥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두 번째 문장 정도까지가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도 자, do you feel nervous? 라고 해서 자, 너는 불안하다고 느끼니? 이거 이때 feel 같은 경우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반갑동사인 거잖아. 그래서 뒤에 형용사 나오게 되는 거지. 자, 뭐 할 때? 너의 핸드폰이 is not around 라고 해서 주변에 없을 때 라고 해주는 거. 뭐 특별한 내용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의문문으로 던진 거잖아. 그 다음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do you feel sad? 자, 너는 슬프다고 느끼니? 뭐 할 때? 너가 확인할 때 너의 핸드폰에. And 그리고 there is no text message 라고 해서 이때 there 이라고 하는 부사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가 뭐예요? no text message 라고 해서 얘가 주어인 거지. 그러니까 단수니까 이제 단수. 아마 오늘 데일리에서 이거 is에서 아로 바꾸는 걸로 아마 돼 있었을 건데 is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오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 두 개 문장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건 뭘 제시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단순하게 그러면 보면요,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야. 질문 형식으로 독자에게 뭘 전달하는 거야? 스마트폰 의존. 아, 정말. 의존이나 중독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가능성 고려하게 함이라고 합시다. 네, 생각하게 만드는 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해요? if 만약에 너의 대답이 yes 응이라면.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또 나온 거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절이다 라고 하면 when밖에 안 나왔고요, 조건절이다 라고 하면 if가 나와져 있잖아.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부사절에서 미래 안 쓰고 현재 시제 쓴다는 건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은. 자, 그러면 얘들과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활용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요, 너네 나중에 나오는 주용법이 되어지기도 하고 혹은 문제를 살짝 꼬매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해서 미래 시제를 썼으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 그죠? 그럼 실제로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 문장? 이 문장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조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얘 주어, 얘 동사, 얘는 뭐예요? 언제 오는지를 이라고 하는 이하의 목적어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어떤 문장을 써준 거야? 명사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명사절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서는요, 시간, 한마디로 when이나 혹은 if 같은 경우에서 미래 시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 두 아이를, 이 두 문법을 활용해서 고등학교 근처 언저리까지 쭉 가보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너네 같은 경우에서 중학교 3학년 때 if나 whether이 접속사로 쓰이는 게 주요문법으로 들어갈 거야. 교과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3학년 때 들어가요. 습니다. 도대체. 너 지나가고 있어. 도대체. 자, 그렇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까지도 활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좀 조심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부사절과 명사절만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왜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못 쓰고 그 다음에 명사절에서는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 한 1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시면 따로 와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명사냐 부사냐 라고 하는 걸 구분 짓는 게 학교 내신에서 중요한 능력이 되어져. 중요한 능력이 되어지고 너네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주어진 문장의 자리를 알아보는 게 조금 중요하게 되어지는 시험 문제가 많다 보니까 구문 분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만약 너의 대답이 응이라면 너는요 갖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을 이라고 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문제 제기 앞에서 했고요. 현상을 제시하기도 한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딱 세 번째 문장만 끊어서 얘가 주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주제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한 거야. 그러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이름이 뭐야? 스마트폰 중독.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서 보시면 또 나오지. 자, there are various things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s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복수동사. 혹시 학교에서 너네 이거 낸다고 말씀하셨니? 내가 지금 반이 헷갈려서. 아직 다른 곳 같은 경우에서 뭐 대열 희열 되게 많이 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너네 학교 학년인 것 같은데 맞을 거야. 이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 various things라고 해서 여기서 s 붙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뭐야? 너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양한 것들이 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얘 투부정사의 목적이지. 그래서 부사지. 그러다 보니까 in order 투부정사로 바꿔서 써도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뭐야? 이때 this가 뭘 가르쳐 주는 거야? 저때 this는 뭘 나타내요? 앞에 나오는 스마트폰 액션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항상 단수는 단수로 받아주셔야 되고요. 복수는 복수로 받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조심해 주는 게 좋아. 오히려 이런 식으로 큰 문법이 아니라 자잘한 것들을 건드려 주게 되면 놓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잘 확인을 해주셔라.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문장이 들어간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자, 명령문이죠. 끄세요. 당신의 스마트폰을 during meals or meetings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식사나 혹은 회의 후 중에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도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맞춰서 들어가자라고 할 수 있어요. during은 우리가 문장에서 전치사라고 쓰죠. 아이고 또 우리가 문장에서 이 아이는 전치사라고 해서 쓰잖아요. 그럼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 나와야지. 그러니까 meals or meetings라고 해서 여기서 명사 들어가져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뭐뭐 동안에라고 하는 접속사 뭐 있다? while 있다. 그럼 이 아이는 우리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들 정도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너네 while이 등장했나? during이 등장했나? while이 등장했었지.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 너네 작년 기출에서 딱 그 부분이 문제로 나왔어. during이냐 while이냐. 그러다 보니까 during과 while 같은 경우에서를 구분 짓는 거 쉽다라고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더 확인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알았죠? 너네 작년 문제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당신은요 can talk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씩의 이제 디테일 같은 건데 여기서 보시면 to people은 뭐야?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동사 꾸며주는 거지. 여기서 to 빼지 마세요. 아시겠죠? to 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랑 사람들을 말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래서 너네 학교 같은 경우에서 반복해서 해야겠지만 살짝씩 이런 전치사 관련한 걸로도 내기도 해. 지금까지 너네 기출 봐본다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 고르는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살짝씩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to가 없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특히나 talk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타동사로 많이 쓰잖아. 얘처럼 그냥 뒤에 목적어 아무것도 없이 자동사로 쓰는 경우 잘 못 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to 꼭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nstead of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때 instead of의 품사는 뭐야? 전치사. 그래서 뒤에 ing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instead만 쓰게 되면 이 아이의 품사는 뭐가 돼요? 뭘까? 얘는 전치사였잖아. 얘도 전치사? 뭘까요? 승민아 알아? 응? 네. 얘는 전치사. 얘는 뭘까? 이 아이 부사. 아시겠죠? instead만 쓰면 부사예요. instead of는 전치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instead만 쓰겠다라고 하면 문장 구성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야. 알지? 살짝 노력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instead of다라고 간단하게 알고 계셔주세요. instead가 아니라 instead of다라고 알고 계시면 간단하겠지? 자, 그래서 뭐 하는 것 대신에 보내는 것 대신에 걔네들한테 그럼 이때 대문 누굴 가르쳐 주는 거야? 앞에서 나오는 people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지. 항상 대명사 처리 잘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다 봤는데 그럼 이 다음 내용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에 현상 말했고요. 주제인데 이게 주제인데 한마디로 뭐야?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부터 네 번째 문장에서 여섯 번째 문장까지가 전부 다 해결책이 되어집니다. 해결책이 되어져서 이때 해결책이라고 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일종의 예방책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예방책이 뭐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식사, 모임에서 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문자 대신 대화. 문자 대신에 이제 대화하기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현상,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시고 너네 오늘 짐도 좀 나가고 깜짝이야. 짐도 좀 나갈 수 있겠는데? 네. 에? 왜? 왜? 숙제 안 했는데. 숙제? 응. 자, 그러면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져 있어요? 전체 구조를 보면서 갈게요. 일단 본문 1. 자, 본문 1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었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 현상이었죠, 먼저. 현상을 말하면서 스모비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어. 그래서 현상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었어. 그래서 이때 문제 제기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교통사고나
구멍에 빠지는 거 그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였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본문. 그래서 본문 1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하게 보자라고 하면 스모 단순하게 보자라고 하면 스모비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야. 한마디로 그냥 현상, 스모비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스모비 제시라고 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본문 2에서는 뭐 하고 있어? 본문 2에서는 그냥 건강 문제 제시하고 있는 거지. 건강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주제. 한마디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맨 처음에. 그래서 뭐예요? 스마트폰이 야기한다. 문제를, 건강 문제를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를 설명해. 뭐 문제 제기라고 하셔도 되고 문제 설명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Royals Classnet 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서 뭘 얘기해요? 또 이 마찬가지로 해결책을 제시해. 그래서 눈 자주 깜빡여라, 눈높이까지 올리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본문 3은 뭐야? 우리가 반감한 거잖아. 본문 3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심리적 문제. 심리적 문제로 가지. 그래서 이때 맨 처음에 제시한 게 뭐야? 얘도 현상이야. 현상을 제시해서 핸드폰이 주위에 없으면 불안해? 혹은 슬퍼? 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이 현상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러한 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엔 뭐예요? 해결책이지. 자, 그럼 이 지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보자 라고 하면 구조가 다 똑같아. 본문 1, 2, 3의 구조가 현상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제시하고요, 해결책 제시하고요. 본문 2도 마찬가지야. 현상 제시하고요, 문제 설명하고요, 해결책 제시하고요. 본문 3 같은 경우에서도 현상 제시하고요, 문제 제시하고요, 해결책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은 다 동일한 구조야. 전부 다가. 전부 다 동일한 구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뭐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 달라? 아니잖아요. 전부 다 똑같아. 전부 다 똑같은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살짝씩의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본문 1 같은 경우에서는 스모비를 통해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문 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안전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정이 아니라 얘는 이제 안전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본문 2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건강 문제인 거지. 얘는. 그다음 본문 3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제 영역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설명을 할 때도 다 똑같이 현상, 문제 제시, 해결책의 구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본문 1과 본문 2를 엮어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조금 구조가 눈에 환하게 보이게 될 거야. 어차피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만 잘 이해하시면서 가시면요, 이 본문 5가의 지문에 대한 내용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공부는 끝. 자, 그러면 너네들에 대한 숙제를 먼저 일단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숙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문법 객관식이 될 거고요. 본문 2와 3 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고 범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범위를 잘못 알아가지고 나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선생님 네. 객관식을 먼저부터 이제 그 쓰리라고 나오는 다시 나오는 거죠. 거기부터 쭉 넘어가서 천천히. 그렇지. 아 잠깐만, 아니 거기서 또 자. 생각보다 얼마 안 되지? 그지? 얼마 안 되지? 못 찾으신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추가 숙제 나갈 거야. 추가 숙제 문제 푸는 거. 한 120 문제 정도? 120 문제 정도? 근데 아마 너네가 대화문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잖아. 뭐가 그럼 120에서 훨씬 더 줄겠지. 일단 그 정도 나갈 거다 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문법을 볼까? 일단은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